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얼리버드 파이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여러분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9월 달에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이널이라고 11월 달이 아니라 이제 9월, 10월 달 지금 문제풀이가 있고 11월 마지막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시험 전까지 문제풀이 수업 두 가지 문제풀이 수업이 남았는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는 원래는 심화 문제풀이입니다. 심화 문제풀이로서 이 심화 문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뭘 포함하냐면 기출을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돼요. 기출을 포함하면서 그러니까 기출을 다 푼다는 게 아니라 기출 포함한 형태의 문제라는 겁니다. 변형 형태의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 기출을 포함하면서 여러분 심화되는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여기서 그러면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연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고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연대는 20 플러스 2잖아요. 다시 말하면 객관식 20에다가 그 주관식 20, 그렇죠? 이 두 개. 내 것이 고대는 네 문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 중에 9월, 10월 달 수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대는 다 그러니까 남들 맞추는 거 다 맞췄으면 좋겠거든요. 남들 맞추는 거 다 맞췄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17개에서 18개 정도. 이 수업을 좀 따라왔을 때 17개에서 18개 정도 기본적으로 좀 약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다가 플러스 4에서 5 정도는 요 정도는 여러분 좀 항상 너무 어려운 문제도 있지 왜? 그냥 선생님들이 만점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요런 것들은 약간 지양하면서 남들 다 맞추는 문제를 기본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2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에서 3개 정도. 3개 정도가 될 것이고, 여기서도 너무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정도는 약간 좀 지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심화 문제에선 여러분 모든 어떤 그런 개념들 컨셉을 갖고 있긴 하겠지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겠지만 너무 어려운 그런 것들보다는 기본 남들 다 맞추는 것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를 기본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형태는 웬만하면 다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여기 있는 그러면 형태의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제가 생각할 때 한 20가지 정도 주제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주제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가 얼리버드 이게 파이널 형태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게 파이널 형태의 문제라는 것이 왜 얼리버드 파이널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반복해서 여러분 봐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반복해서 여러분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리버드 파이널이라는 생각을 들었고, 첫 번째 종단 속력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종단 속력이라는 주제를 여러분 저랑 같이 교재를 잠깐 보시면, 자, 이거 칠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유낙하라는 주제에서 종단 속력이 나왔을 때 아주 기본적인 문제 패턴이 1번 있고요. 그런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함수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연직 상방운동에서 기본 패턴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그래프 형태로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연직 상방 운동을 여러분 근데 여태까지는 한 물체의 운동이 했다면 여기서 A와 B를 비교했을 때 계산한 형태 문제가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포물선 운동이라는 것이 1차원이 아니라 2차 운동상에서 종단 속력이 나왔을 때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중력장애 운동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똑같이 기본적으로 종단 속력이라는 것 자체는 중력이랑 여러분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작용하잖아요. 중력과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 말고 그럼 여기다가 부력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을 때 유체에서도 똑같이 뭐가 생겨요? 여러분 종단 속력이 생길 것이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문제 상황에서 다룰지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번에 기본적으로 중력과 전기력과 또 이번 중력, 부력 뭐 했습니까? 공기 저항력 했으니까 중력, 공기 저항력 말고 또 뭐도 쓸 수 있겠어요? 바로 전기력도 쓸 수 있겠지. 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바로 종단 속력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제 실험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력이 있을 때 만약에 종단 속력이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있으면 어떻게
문제를 성립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기력은 여러분 무슨 운동합니까 여러분? 직선 운동하냐 원운동하죠. 그럼 어떻게 해서 적용될지 다시 한번 볼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올해 그 연대에서 기출된 형태의 문제이긴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본적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경사면이니까 뭐가 작용했어요? 중력이 작용할 텐데 여기서 유도 전류가 흐르면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력이 작용하죠. 그 자기력은 여러분 이 자기력과는 다른 자기력이지. 이 자기력과는 다른 자기력으로서 여기서 기존 유도 전류에서의 자기력은 속도, 운동을 방해하는 자기력이 될 것이니까 역시 뭐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종단 속력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도 전류의 이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이랑 이 전하의 운동에서 생기는 자기력이랑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해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낙하산을 이렇게 핀다고 생각해봐. 낙하산 타고 쭉 우리가 뚝 떨어지면 종단 속력에 도달하면 낙하산을 탁 피죠. 낙하산을 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역시 동단 속력 개념으로 적용할 것이고,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서 자 영역 1과 영역 2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뭐가 생겨요? 여러분 여기서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유도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자기력이 생기겠죠. 근데 자기력이 뭐가 되는 거야? 운동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낙하산을 딱 폈을 때 느낌상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력이 더 커지겠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뭐가 바뀌면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면 F는 BI에서 또 자기력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자기력이 달라지면 그러면 저항력이 더 커진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보시면 여러분 현대 물리적인 접근에서 이번 물질파와 그러면 저항력이 생겼을 때 얘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게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얘가 무슨 운동하죠? 그럼 지수함수적으로 기본적으로 감소하는 형태. 다시 말하면 가속도라든가 아니면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에서 속도가 1 빼기 지수함수분의 1, 뭐 그런 지수함수 형태가 나오잖아요. 미분방정식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종단 속력 말고 미분방정식으로 접근했을 때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뭐뭐 있겠습니까? RCA로 있을 것이고, 그 반감기에서도 기본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형태의 얻을 수 있을 것이고, RCA에서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터널링이 있습니다. 터널링 현상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터널을 지나갈 때 어떤 형태의 함수로? 지수함수 형태로 지금 감소하는 형태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종단 속력 1장의 문제입니다. 이 17문제까지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종단 속력이라는 개념이 적용했을 때 중력이란 것이 작용했을 때 1차원 상황과 2차원 상황, 그런 다음에 부력이 작용했을 때, 전기력이 작용했을 때, 자기력이 작용했을 때, 유도 전류 상황에서,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기력 자체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두 개인 경우도 생기겠죠. 두 개가 됐을 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되는 미분방정식 형태가 종단 속력 말고도 RC회로, RL회로가 있거나 아니면 반감기에서 있거나 아니면 양자역학적인 터널링 현상에서, 그렇죠 여러분? 그 터널을 지날 때 바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가 형성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도 언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심화 과정 때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한 컨셉 안에서 이 하나의 같은 주제 내에서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얘네들을 한번 헤쳐 모여서 접근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탁 만났을 때 종단 속력이라는 문제가 만나면 어느 카테고리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어떤 문제도 이런 문제 나오면 반드시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구성했고, 이거는 문제고 여러분 해설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해설을 좀 문제 풀고 나서 읽어보시면 또 좋아요. 왜냐하면 1번 문제에서 그럼 제가 이 핵심 컨셉이 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타냈고, 자료를 해석하는, 다시 말하면 종단 속력에서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나타냈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얘네들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면 정답을 해설해 놓은 것들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이것에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해설이 굉장히 자세하다는 거. 그래서 이론 컨셉을 좀 약간 여기서 또 공부하게 될 것이고, 또 필요한 수학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놨고,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부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도 터널링 현상도 여러분 요거 보면서 저랑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설 자체가 어떤 걸 넣어놨냐면, 그리고 나서 요거 있죠 여러분, 요 보충 자료 저랑 같이 뭐 했었냐면 여러분 RC를 했을 때 보충 자료 요거 넣어놨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그 심화 공부하다가 놓쳤거나 아니면 또 공부해야 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설을 좀 보면, 그러니까 문제집도 보지만 해설집도 좀 읽어가면서 여기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선생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쵸, 여러분. 예를 15번 같은 경우 보면 반감기인데 자료에서 여러분 어떤 값들을 줬고요. 반감기에 대한 이론적인 컨셉은 이런 것이고요. 그쵸,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반감기 해석 그래프를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보고 문제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진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이런 것들 자체를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것 자체가. 근데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특히 여러분 지금 이 수업에 이 해설이 도움이 되는 것은 인강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 여러분 그래도 일단 인강 들을 시간도 잘 없지만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 잘 못 챙겨 보잖아. 다 못 챙겼을 때 그래도 좀 읽을 것들이 좀 있으면 좀 보면서 좀 찾아낼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갖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선생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문제 한 20가지 주제, 하나의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20가지 정도로 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딱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을 다 잡고자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제 유형들을 다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문제와 함께 여러분 해설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니까 이걸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 중에 그 수업 안 들으면서 문제만 빼간 애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학원에서 저한테 좀 약간 단속을 좀 주의해 주셔가지고 아니 뭐 그냥 그래. 근데 여러분 그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공부하건 안 하건 그냥 정보를 어떤 수집하는 데 의미가 있는 학생들도 있어. 그냥 다 모으는 데 의미가 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무튼 여기서 요거 아무튼 어쨌든 간 좀 웬만하면 수업 듣는 학생들 위주로만 여러분 좀 문제랑 해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수업할 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11월부터 하는 건 여러분 모의고사 형태입니다.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여기서 전 단원, 그러니까 하나의 시험지 패턴 안에서 전 단원을 이제 보는 거죠. 지금은 전 단원은 아니잖아. 전 단원 아니고 하나의 주제에서 나오는 것인데, 모의고사는 전 단원으로 기본적으로 연습하는데 의미를 좀 두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근데 남들 진짜 그 고난이도 있죠. 고난이도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도만 할 수는 없어. 고난이도만 할 수는 없고, 고난이도만 했을 때는 이 고난이도만 했을 때 의미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웃지는 마.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게 의미가 없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얘를 미리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얘는 진짜 하기만 하면 웬만하면 맞출 거야. 하기만 하면 웬만하면 맞추고, 이 주제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그물망처럼 못 빠져나가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맞출 수 있을 거니까 요거는 꼭 미리 계속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고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모를 것에 대한 것까지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면 대박이고,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혹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야 이거 나오면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문제 풀면 돼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타겟팅 어떤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모의고사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의고사 문제 10개가 나온다면, 10개는 아니겠지만 10개가 나온다면 거기에 고난이도 문제는 여러분 2개 정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개 문제가는 그래도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남들 다 맞추는 문제인데 한 2개 정도까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꼭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공부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1월부터는 고독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9월, 10월 달 동안은 여러분들 어쨌든 간 선생님이 나눠주는 이 프린트에 있는 모든 문제, 여기는 모든 문제야. 이 고난이도 문제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자기가 이걸 선택할 수 있어. 아, 이건 나한테는 아니다 라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9월부터 10월 달까지 하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해설에 나와 있는 이론까지
혹시 여러분 이론이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문제에 해당하는 이론, 다시 예를 들면 여러분 반감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반감기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식들, 이론들은 여러분들 꼭 기본 여기 이 정도 나와 있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챙겨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 3장까지 줄였습니다. 3장까지 줄였고 다 만들어놨어. 만들기는 다 만들어놨는데 그 조금 저한테 좀 손을 타야 돼. 오타를 좀 잡는다라든가 아니면 좀 편집을 하는 손을 좀 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작업을 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놓긴 다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놓긴 다 만들어놨고 그래서 20가지 주제 정도 됩니다. 20가지 주제 정도. 20가지 정도 되니까 20장이 되겠죠. 20장. 그 정도 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수업은 여러분 앞으로 수업은 9시부터 시작합니다. 9시부터 시작할 거야. 제가 보통 여러분 학생들 기다려 주다가 보통 여러분 10분 정도 15분 정도 여러분 기다리는 편인데 웬만하면 안 기다리려고 9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50분씩 딱 웬만하면 50분씩 지킬게요, 여러분. 웬만하면 50분씩 딱 지켜가지고 여러분 문제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1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50분씩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7에서 8문제 정도 풀 것 같거든. 7에서 8문제 정도? 문제 읽고 그 문제를 낸 의도 얘기하고 문제 풀고 이론 잠깐 설명하고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 한 7에서 8문제 제일 많이 풀었어요. 8문제를 하자. 그러면 4, 8에 4번 수업이잖아요. 9시, 10시, 11시, 12시니까 4번 수업이잖아. 그러면 32문제. 그러니까 30문제 정도 푼다는 거야, 하루에. 하루에 30문제 풀면 여러분 이틀이면 우리 토일이잖아요. 토일이면 어떻게 되겠어? 60에서 70문제거든? 야, 쉽지 않아. 60문제라고 해도 여러분 60문제 그날 한 주에 공부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하루 매일매일 어떻게 됩니까? 10문제씩 복습해도 일주일 가. 이해되죠, 여러분? 매일매일 10문제씩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문제들은 한 문제도 뺄 게 없어. 한 문제도 뺄 게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10문제씩 매일매일 복습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10문제씩 복습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하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할 게 많아. 여러분들 할 게 많아. 뭐 물리만 해? 수학도 해야 되지. 그렇죠?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할 게 많아, 할 게. 일단 매일매일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아.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백지 상태에서 자기가 풀어봐야 돼. 필기된 거 눈으로 봐봤자 눈에 들어오긴 하지.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금방 잊어버려져요. 어쨌든 간 그 뇌에 남아있어야 되잖아. 남아있으려면 자기 손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돼. 자기 손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저자 직강 듣고 있어요. 저자 직강을 듣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왜냐하면 그 사람,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의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딱 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도 기본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옛날에 기본서는 요즘에 읽어도 내가 다시 감동받아. 이게 이 뜻이구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옛날에 못 봤던 것을 요즘 보면서 다시 감동을 받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받은 어떤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렇게 그런 거거든. 그런 성경 말씀에서 가장 어저께 들은 메시지 읽으면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럼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냥 걷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 여자친구랑 가끔 전 와이프 말고 여자친구를 잘 사귀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만났었던 그냥 아주 썸 탔었던 여자들 중에 여러 가지 부류의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다양하잖아. 근데 어떤 여성분들은 걷는 게 싫대, 걷는 게. 자기는 걷는 게 싫다. 차 타는 게 좋다. 걷는 게 싫다. 뭐 하러 걷냐? 뭐 그런 거. 그러면서 그래도 날씬해지고 그래 운동하려면 그래 걸어야 되지 않냐? 그냥 운동장 짐 가서 하면 된다. 뭐 그런 걷는 게 싫은 사람이 있어. 걷는 게 싫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이동할 때 목적지가 되게 분명해요. 목적지가 되게 분명하고 걷는 게 싫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야 돼. 이해되죠, 여기까지? 뭐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이 차를 타고 가는 건데 그 목적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근데 여러분 데이트한 어떤 여성분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걷는 것 자체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 자기는 걷는 것 자체가 좋다. 그냥 하는 말이겠지만, 그렇죠? 하는 말이겠지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걷는 것 자체가 좋대. 걷는 것 자체가 좋으신 분이랑 데이트할 때는 어떤 목적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가다가
그냥 카페 예쁜 데 있으면 가서 들어가서 먹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그냥 걷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랑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어요. 오래 걸을 수 있어. 그리고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어디 가야 돼. 가려면 기본적으로 주차해야 되고, 주차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뭐 그런 거 해야 되고, 어디 주차할 때 찾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 택시 타고 가면 더 좋지만, 택시 타고 가면 그 아저씨도 꼭 말 걸시지, 옛날에는. 그치. 요즘 정치가 어떤 것 같아? 뭐 그런 거 물어보고, 나 관심도 없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제가 대구 지역에 갔을 때 딱 그 택시 탔더니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내가 머리 긴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머리 긴 게 머리 긴 게 너무, 음악 하시냐? 아니다. 그러면 운동하시냐? 그러면 헬스장 가서 운동한다. 그런 거 말고 좌파냐? 쉽게 말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긴 거가 무슨 좌파랑 상관없겠지만, 뭐 그런 것들도.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어제 읽으면서 한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얼리버드 파이널이라는 이 심화 문풀 과정을 가는데, 이 문풀 과정을 가는 것 자체가, 이거를 하고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아. 왜냐면 시험이라는 딱 정확한 목표가 있어요. 정확한 목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얘를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않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여기서 합격하냐 합격하지 않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탁 포커스를 맞추니까, 지금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이 문제가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잖아. 그쵸,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60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데, 내 지금 일주일에 60문제 정도 푸는 게 내 목표거든? 토요일, 일요일 이틀 합쳐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학생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문제 보면 이렇게 넘겨. 이게 문제 풀다가 자꾸 넘겨. 뭔지 알아? 문제 풀다가 자꾸 뒷장 넘기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편입 오니까 책이 다들 이렇게 두꺼워. 편입 책들 보면 두꺼워. 책 두껍잖아요? 문제 보다가 어떻게 되나? 자꾸 뒷장 넘겨. 왜냐면 나 요만큼 하기로 했는데, 요만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다 보면 계속 뒷장 넘기게 돼 있단 말이야. 한 번도 제대로 그거를, 오늘 계획한 거를 오늘 실천한 적 있어? 오늘 이만큼 해야지? 그러면 계획 실천을 못 해. 왜냐면 이거 실천하면 못 자, 오늘. 못 자. 한 번도 그걸 지킬 수가 없단 말이야. 왜 그러게, 여러분? 그걸 왜 그러게? 제가 보니까 그래. 걷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오래 걸을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고, 가다가 중간에 쉴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 근데 그럼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중간에 가다 못 쉬어요. 가야 돼, 거기. 가야 돼.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 공부 자체, 이 과정이 사람들이 항상 중요한데, 과정을 즐길 수가 없다니까. 왜냐면 목표가 뚜렷하다 보니까. 근데 그 과정 자체가 근데 즐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도 루틴하게, 그나마 그 과정을 즐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루틴하게 하는 뭐가 있어야 돼. 루틴하게 하는 게 뭐가 돼야 되냐고 제가 생각하냐면, 하루에 10문제는 풀어야 된다는 거야. 하루에 10문제씩 풀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설명도 해주겠지만, 자기가 문제 풀다 보면 내 설명에서 미처 캐치하지 못한 것들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게 되거든. 근데 그렇게 아는 것만큼 보이려면 자기 시간이 필요해야 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자기가 문제 풀지 않고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를 계속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문제풀이 수업을 계속 들으려고 한단 말이야. 복습 동영상 보면서 자꾸 들으려고 하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는 가장,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는 거고, 그 양질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도 수업 듣겠지만, 그 문제를 다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종단속력인데, 종단속력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가 여기서 완벽하게 디펜스 하려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 그쵸, 여러분? 그 경우의 수를 다 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과정 자체를 가면서, 이 경우의 수가 여기서 새어나가지 않는구나 라는 것 자체를, 경우의 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디펜스 하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그 과정이 되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어차피 쉽지 않아. 오케이, 됐어. 쉽지 않아. 나는 과정이고 뭐고,
나 원래 나는 그냥 걷는 거 싫어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모르겠어. 나는 목표 거기 가야 돼. 난 목표 거기 가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경우라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하루에 10문제씩만 풀어. 하루에 10문제씩은 반드시 풀어. 그리고 복습을 해야 돼. 복습하는 10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예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수업을 듣고 나서 10문제만 딱 풀어봐. 10문제 풀어봐. 10문제 풀었을 때 풀리는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는 솔루션을 읽으면서 다시 풀어. 그 다음날 복습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날 복습할 때 안 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 그쵸?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럼 또 그 10문제 풀어. 안 풀린 문제 풀리면 좋지만 또 안 풀리면 또 풀어. 그럼 또 다음날 봤을 때 또 안 풀리는 문제, 안 풀리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못 풀 수도 있어.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누적 복습은 해야 돼.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나가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데 쉽지 않을 거야. 내가 알고 있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은 공부하는, 오늘 내일 포함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매일매일 10문제씩 푸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습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복습 위주로 기본적으로 공부하시고, 수업 듣고도 그 문제 못 푸는 거면 여러분 그 문제는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그 개념을 모른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 보셔서 알 것이고, 솔루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어느 정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별거 아닌데 여러분, 그 두 개를 좀 구별하기 위해서 문제집 앞에는 여러분 그 선생님 사진 났고,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김 선생님 사진 났어. 그러니까 두 개 구별될 거야. 선생님, 김 선생님 사진 났으니까 그 정도 선해가지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 것이고, 자, OT는 여기까지 할게요. OT는 여기까지 할 것이고, 여러분 20개 주제는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 준비가 돼 있고, 그 주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올리고 여러분들 같이 풀도록 할 것이고,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여러분 같이 1장부터 문제풀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